오늘은 8장 모스커페시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았던 산화막 내의 전하들, 트랩에 포획된 전하들이겠죠. 이러한 전하들과 그 다음에 계면, 산화막과 실리콘, 계면에 포획된 전하들이 일으키는 효과, 즉 인터페이스 트랩들이 일으키는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전하들이 CV 프로파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성적으로만 간단히 논의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리콘 웨이퍼 이후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초창기에는 열 산화법을 활용했습니다. 고온 산소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산소들이 요 계면에서 반응을 해서 이렇게 확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리콘들은 역시 고온에서 반응을 하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형성도 하지만 여분의 실리콘들이 이렇게 산화막 내에 들어가서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고정 산화막 전하, 플러스 차지를 띤 고정 산화막 전하들을 형성한다고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계면으로부터 약 한 200옹스트롱 지점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계면 전하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고정 산화막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히 계면에서도 이런 트랩들이 형성이 돼서 여기에도 전하들이 포획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트랩이라고 따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완전히 이 계면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고정 산화막 전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사실 모바일 전하들 여러 가지 전하들이 여기 많이 포획이 됩니다. 특히 초창기 이 실리콘 옥사이드 두께가 수백 옹스트롱에서 수천 옹스트롱이었던 시절에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화막의 두께가 1.2 나노메타까지 줄어들었죠. 12옹스트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하들이 일으킨 효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스 트랩에 포획된 전하, 이 인터페이스 트랩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 그림에 표시했듯이 실리콘이 표면에는 실리콘 원자들이 딱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 딱 끊깁니다. 그럼 여기 댕글링 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 간격도 틀리고 여러 가지 효과들로 인해서 이렇게 1대1로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지 못한 댕글링 본드들은 이것들이 인터페이스 트랩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이곳에 전자들이 포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전위를 얘들이 또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랩에 포획된 전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런데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채널의 길이가 3나노, 5나노 그렇게 얘기를 하죠. 3나노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30옹스트롱입니다. 실리콘의 원자 격자 간격이 5.43인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존재하는 이 인터페이스 트랩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몇 개 안 될 겁니다. 이 채널이 1마이크로 시대, 수마이크로 시대 또는 수천 옹스트롱 시대 이렇게 쭉쭉 변해왔죠.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화막 두께도 줄어들었고 채널 길이도 줄어들었고 또 이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프늄 옥사이드를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성장법도 열산화법이 아니라 어타믹 레이어 에피탁시 ALD 같은 성장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제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장 기술이 다양해졌고 재료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뭐 여기에 수소 어닐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터페이스에 수소를 이렇게 때려 박아 넣는 거죠. 그래서 결합시켜가지고 이 댕글링 본드를 이렇게 메꿔주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읽어보시면 최근 연구 동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터페이스 트랩, QIT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화들, 그 다음에 고정 전화들, 요거는 앞에서 살짝 논의를 했었죠. 자, 인터페이스 트랩은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들이 CV 프로파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리콘 방해에 따른 뭐 댕글링 본드에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실리콘 100 웨이퍼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리콘 100면의 원자 밀집도가 가장 낮죠. 이것을 보면 100이 제일 그 패킹 덴시티가 가장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으니까 댕글링 본드 수도 단위 면적당 제일 낮겠죠. 이 말은 어떻게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터페이스 트랩들 그런 것들이 결국 댕글링 본드 결합하지 못한 댕글링 본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트랩 밀도를 제일 낮출 수도 있습니다. 100이. 그래서 이 100 웨이퍼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를 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정 산화막 전화 QSS 프라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랫밴드 전압을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런데 이 고정 전화들이 만약에 많이 있다 그러면 플랫밴드가 더 마이너스 쪽으로 쉬프트 하겠죠.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QSS 전화가 더 많아지면 이러한 하이 프리퀀시 특성 CV 프로파일이 그대로 평행 이동합니다. 그래서 플랫밴드 전압이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쉬프트해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 산화막이 있으면 이런 플랫밴드 전압들이 마이너스 쉬프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트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에너지 밴드갭이죠. 자, 이 계면에는 인터페이스 트랩들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진성 페르미 준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억셉터, 여기는 도너 트랩. 이거 앞에서 설명 한번 했었죠.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페르미 준위 밑에 있는 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중성의 도너 트랩.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해서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 도너 트랩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억셉터 트랩들, 이 억셉터 트랩들 중에서 이 페르미 준위, 여기에 분포하고 있는 트랩들을 보면 여기는 전자를 포획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를 포획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렇게 트랩을 형성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전하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페르미준이 위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반전 전압을 인가해서 문턱 전압을 인가해서 이렇게 반전 전하를 만들어내면 이 전자들이 이렇게 더 낮은 상태의 이 트랩으로 이렇게 포획이 됩니다. 포획이 돼서 이렇게 트랩들을 메꿔 나가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VTH 전압을 인가해서 반전전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반전전자들이 결국 전도에 기여하는 전자들이죠. 바로 이 전자들이 반도체의 전류를 만들어주는 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트랩의 포획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개의 반전 전자가 필요한데 10개가 이쪽으로 샜다. 그럼 10개의 전자를 더 메꿔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VTH 전압을 더 올려야 됩니다. 이 말은 VTH 전압을 딱 인가했을 때 바로 반전 전자들이 원하는 만큼 형성이 돼야 되는데 트랩의 포획됨으로써 문턱 전압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이 트랩을 차징시킨다는 말을 하는데요. 커패시터는 충전, 방전하는 디바이스죠. 자, 충전을 하는데 이쪽에 전자들이 포획돼 가지고 이 트랩을 충전시킨 다음에 커패시터를 충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전압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실제 CV 프로파일을 보면, 자, 이 까만색이 우리 원래 프로파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트랩들이 존재하면 이 트랩을 먼저 차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문턱 전압보다 더 큰 문턱 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쉬프트해 갑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어떤 특정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반전 전자들이 빨리 모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옆으로 트랩에 포획돼서 새버리면 이것들이 빨리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전이도 보면 우리 게이트 전압을 인가했을 때 빨리빨리 전하들이 반전 전자들이 와가지고 표면 전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늦은 거죠. 늦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 이 트랩들 때문에. 이 트랩을 충전시키느라 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반응합니다. 기울기가 눕는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실제 나중에 뭐 두 가지 시편을 준비해서 이렇게 CV 프로파일을 찍어봤을 때 하나가 이렇게 누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트랩들이 많다는 겁니다. 트랩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뭐 조금 잘못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좋은 의미나 좋은 특성을 표시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CV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런 인터페이스 트랩들도 뭐 아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트랩들이 일으키는 나쁜 영향들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산업처에 나가셔가지고 실제 측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거기서 더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8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스펫 디바이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